안녕하세요. 여행작가 변종모의 모처럼 여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벌써 두 번째로 또 여행을 읽어드리는 시간이 왔는데요. 여전히 제가 제 입으로 제 책을 읽는다는 게 좀 되게 민망하고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코멘트를 나쁘지 않게 달아서 그거에 좀 용기를 가지고 오늘도 제가 제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2018년에 출간된 일곱 번째 책입니다. 자음과 모음에서 출간된 나조차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제목 자체는 책 내용의 한 구절이 그대로 제목이 됐고, 이 제목에 쓰여진 글씨체는 제가 삐뚤빼뚤하게 쓴 그냥 제 글씨체입니다. 여기 그때 책을 사면 초판본에 한해서 사진 책과 책 표지와 똑같은 표지로 사진 엽서를 이렇게 선물을 해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여기에 이제 사진과 아포리즘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사진 아닙니까? 완전 사기 사진. 제 친구가 찍어준 핸드폰으로 찍어준 사진인데 예,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무쪼록 오래전 그런 책이고요. 한번 찬찬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챕터는요, 이 부분입니다. 휠체어를 미는 남자라는 제목이고요. 넘겨보시면 바로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네. 여행이란 내가 걷는 일이지만 때로는 움직이지 않고서도 만나는 여행이 있다. 걷다가 멈추어 만나는 일, 그 멈춤의 시간에 나를 흔들어 놓던 사람들. 단언하건대 어떤 풍경도 나를 휘청거리게 한 적 없으나 단 한 번의 눈빛에 발이 묶인 적은 잦았으니 아무래도 나의 여행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사람을 만나는 일, 만난다는 것은 마주한다라는 것이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가슴과 가슴을 마주하는 일, 손잡지 않아도 애써 끌어안으려 하지 않아도 그것은 두껍고 아름다운 책 한 권을 만나는 일이다. 그 순간을 신중하게 읽어내는 일이 마주 앉은 사람의 의무다. 잠시라고 하더라도 서로의 일생을 나누는 일이 되기도 한다. 자주 사람들 사이를 비켜가려 했지만 그들은 자주 나를 멈추게 했다. 그렇게 멈추어 마주하던 그날의 시간들, 그들과 나의 시간들, 그 사이를 기억한다. 네, 오늘도 되게 짧은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되게 힘들었습니다. 읽는 게 진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빨리 실력이 좀 좋아져가지고 본문 내용도 한 번에 쫙 읽어버리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하려는 얘기는요. 리드로 읽어드렸던 이 내용을 어디서 썼냐면은 그 모로코 세프샤오엔의 우타엘 하만 광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광장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저 멀리서 휠체어를 밀고 오는 어떤 여행자를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힘들어 보였는데 큰 배낭까지 메고 휠체어를 이렇게 밀고 오는데 그 앞에 앉은 장애우는 되게 중증의 장애우였어요. 그래서 그 계속 보고만 있기에는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내가 좀 도와줄까라고 해서 같이 숙소까지 이 휠체어를 밀고 가는데 이 친구가 숙소 예약을 잘못해가지고 휠체어가 상당히 가기 힘든 그런 곳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로코 자체가 길이 좋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기는 모로코는 되게 길도 불편하고 특히나 여기 셰프샤오엔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게 여건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여행을 오게 됐나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 앞에 앉아 있는 친구는 자기한테 뭔가를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항상 자기가 어떤 거를 결정을 한대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 친구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한 적이 없고, 그리고 뭐라고 할 만큼 소통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친구라, 되게 자기의 판단으로만 여행을 하는데, 이 친구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잘 모른다. 하지만 이 친구는 나랑 있는 걸 되게 좋아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엄청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왠지 그 말 자체가 너무 짠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장애를 가진 친구를 위해 엄청 많은 것을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고도 후회하지 않을 마음과 이런 게 저는 대단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가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그 말 자체가 너무 부럽기도 하고 되게 아름답고 뭉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여행하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런 조건에 이런 친구와 같이 여행을 하려면 아마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고, 그게 아마 사랑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함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마 큰 여행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행지에 와서도 그 친구랑은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를 못할 거니까요. 그래서 둘이 함께 있는 순간이 가장 큰 여행이고, 그게 가장 큰 사랑의 힘이어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말미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랑이란 그런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하는 것, 그것을 오래도록 함께 간직하는 것, 함께 한다는 것 외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는 것, 모든 불편함과 모든 가능하지 않은 것을 함께 인내하는 것, 그래야 겨우 사랑인 것이다. 비로소 그것을 사랑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비틀거리며 다가오던 풍경에 앞서 내가 알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얄팍하고 얼마나 부실했으며 얼마나 이기적이었던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사랑하는 사람을 바로 앞에 앞세우고 휠체어를 미는 그의 두 손이 왜 그리 든든한지, 땀 흘리는 얼굴이 왜 그리 희망적인지, 결국 함께 왔으니, 오고야 말았으니 그것만으로도 좋을 것이다. 네, 오늘 그 모로코의 파란 도시죠. 너무 사진으로 보시기에도 너무 아름다운데, 셰프샤원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읽어드렸는데요. 아름다운 곳에서 만난 아름다운 커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하는 걸 지켜보면서 되게 부러운 마음도 좀 있었고, 안타까운 마음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여행에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만 있으면 여행을 가지 않아도 어떤 곳이든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상대방에 대한 신뢰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처음에 읽어드렸던 그 내용처럼 신중하게, 마치 한 사람의 일생이 커다란 두꺼운 책을 하나 읽고 그 아름다움을 해석하듯이, 그렇게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진짜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곁의 사람들에게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정성스럽게 대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저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대단하고 저는 위대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어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는 진짜 영원히 어른이 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랑 없이 사는 사람도 역시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사랑에 대한, 사람에 대한, 여행에 대한 그런 얘기를 나눠 봤는데요.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움직여 당신에게로 갑니다. 그것은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당신이 나를 움직인 것이니까요. 나의 모든 것은 그렇게 당신에게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네, 이상은 모로코에서 써내려간 휠체어를 미는 남자의 챕터 부분을 보너스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